정희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성우가 깊은 숨을 내쉰 뒤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네. 뭘 그만한다는 거예요? 정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 말이야.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신장을 내어주며 살려놓은 남편이 먼저 입 밖에 낸 말이 이혼이라니. 정희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시원했고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정희의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김정희는 습관처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 박성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전 같으면 고마운 소리였는데 요즘은 왜 이리 거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단에 서며 몸에 밴 생활 리듬이죠. 은퇴한 지 이제 3년째지만 여전히 이른 새벽이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며 정희는 문득 허리 옆구리를 만져봤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2022년 남편에게 자신의 신장을 내어준 그 상처 말입니다.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비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곤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장기를 받은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여보, 아침 됐어요. 정희가 성우를 깨웠습니다. 성우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향했어요. 인사도 없이 말입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며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까지.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1984년 21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41년. 그 긴 세월 동안 정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신혼 때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이 태어난 후로는 딸 지연이와 아들 민수를 위해,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가정을 지켜왔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라고는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이 또 짜네. 성우가 첫 수저를 뜨자마자 불평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제보다는 덜 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더 짜. 나이 들어서 손맛이 변했나 봐. 성우는 냉정하게 말하며 밥그릇을 밀쳐냈습니다. 정희는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 성우의 다음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야,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점심 먹고 거실에서 좀 보자.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지만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딱딱한 얼굴이었죠. 성우는 공무원답게 성실하고 책임감은 강했지만 감정 표현에는 늘 서툴렀습니다. 41년 결혼 생활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들어보지 못했고 고마우면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전라도 산골에서 자란 성우는 어려서부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부부 사이는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2020년 성우가 예순에 조기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는 더욱 그랬어요. 할 일 없이 집에만 있는 성우는 짜증이 늘었고 정희에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대충 했다.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친구들과 너무 자주 만난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특히 정희가 동네 친구들과 가끔 차라도 마시러 나가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집에 남편 두고 맨날 나돌아다니기만 해. 정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평생 집에서만 살았는데 가끔 친구들과 만나는 것조차 눈치 봐야 하다니요. 정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하지만 이런 생각조차 사치라고 여겼어요. 가정을 지키는 게 여자의 본분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시어머니도 그런 분이셨죠. 그런 와중에 2022년 성호에게 신장 질환이 발병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죠. 의사는 당장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투석을 받으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나와야 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식이 가능하면 그게 최선이죠. 가족들이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딸 지연이는 혈액형이 안 맞았고 아들 민수는 건강상 문제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정희만이 완벽하게 적합한 공여자였습니다. 의사는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부인분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딸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신장을 주시면 엄마도 위험하실 텐데요. 아들 민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엄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평소에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분한테 장기까지 주실 거예요? 투석 받으면서 사시라고 하세요. 하지만 정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41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몸 일부라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다. 그때만 해도 정희는 이 일이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생명을 구해주면 성호도 달라지겠지. 이제라도 고마워할 거야. 라고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봤습니다. 이 몸이 남편을 살릴 수 있다니 왠지 자랑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성호는 그날 밤에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수술이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성호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고 정희도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성호는 더 무뚝뚝해졌어요. 고마워한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정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부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도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어요. 생명을 구해줬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성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무뚝뚝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심각해 보였어요. 정희는 몇 번이나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성호의 차가운 표정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구해드린 건데 조금은 달라지시겠지. 정희는 그동안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성호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들 민수나 딸 지연이가 가끔 찾아와도 어색하게 인사만 나눌 뿐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살아나신 거 아니세요? 조금은 다정하게 지내시면 안 되나요? 민수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부부 사이 일에 끼어들지 말고라며 날카롭게 답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성호가 뭔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걸까?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 아니면 또 다른 병이 생긴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오후 2시 성우가 거실 소파에 앉더니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이리 와서 앉아. 성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더 딱딱하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1년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긴장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성우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고 먼 느낌이었어요. 정희는 마주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가슴 한편이 불안해졌습니다. 41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프긴 뭐가 아파. 내 덕분에 멀쩡하잖아. 그 말투에서 묘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툭툭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정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뭘 그만한다는 거예요? 결혼 말이야.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요? 자신이 신장을 내어주며 살려놓은 남편이 먼저 입 밖에 낸 말이 이혼이라니. 정희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성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해봤어. 우리 이제 끝내자. 정희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지겨워. 성우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41년 동안 똑같은 생활의 반복. 나도 남은 인생 좀 즐기고 싶다고.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어요. 즐기고 싶다고요? 여보, 저희가 뭐가 부족해서요? 아이들도 다 잘 크고 손자까지 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냉정했어요. 그게 다 내 인생이지, 내 인생은 아니야.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라고요? 41년 동안 저는 당신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하고. 그게 다 제 인생이었다고요? 성우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싶어. 정희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다른 길이요? 어떤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거야. 간섭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성우의 말에 정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섭요? 눈치요? 언제 제가 당신한테 간섭했나요? 오히려 저는 당신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요. 그때 성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거실장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미 작성된 서류를 보며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야. 이미 다 준비했어. 정희는 그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계획한 일인가요?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성우의 대답에 정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한 달 동안 모르고 지냈다니. 한 달 동안요? 그동안 저랑 밥도 같이 먹고 똑같이 지내면서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성우는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때를 기다린 거야.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때를 기다렸다고요? 저를 속이면서요? 속인 게 아니야. 그냥 적당한 시기를 기다린 거지. 성우의 차가운 말투에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적당한 시기요? 그럼 언제가 적당한 시기였나요? 제가 언제 죽으면 적당했을까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해요? 제 신장을 받고 건강해지자마자 이혼 얘기를 꺼내시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우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야. 별개라고요? 어떻게 별개예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목숨 걸고 당신을 살려놨는데 그게 별개라고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이혼은 이혼이야. 정희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맙다고요? 정말 고마우시면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나요? 성우는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 내 덕분에 살았다는 게 부담스러워 죽겠어. 부담스럽다고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살린 게 부담스럽다고요? 그래. 평생 빚진 기분으로 살 수는 없어. 성우의 말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차라리 죽으시는 게 나았나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성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 이미 받은 걸 어떻게 해? 정희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혼 생각을 하셨어요? 수술받고 나서부터. 성우의 대답이 정희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벌써 3년 전부터였다니. 3년 동안이요? 그동안 저는 당신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렸는데 당신은 이혼 생각만 하고 계셨다고요? 정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성우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렇게 따지고 들면 뭐해? 이미 마음은 정했어. 정희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마음을 정했다고요? 혼자서요? 그래, 혼자서.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이미 끝난 관계라는 걸. 성우의 말이 정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끝난 관계라니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성우가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다른 여자야. 그 사람과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정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혼도 모자라 다른 여자까지 있다니. 누구예요?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야. 간병인으로 일하던 분이고. 성우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간병인이요? 정희는 기가 막혔어요. 그럼 저랑 사는 동안 바람을 피우신 거예요? 바람이 아니야. 그냥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거지.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41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자신의 신장으로 살려놓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하겠다니. 얼마나 젊은 분이에요? 35살이야. 성우의 대답에 정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미안하지만 각자 길을 가자. 성우의 마지막 말이 정희의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희의 손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시원했어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41년 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 말입니다. 정희는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35살 간병인과 새 출발을 하겠다는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41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자신의 신장으로 살려놓은 남편이 젊은 여자와 손잡고 떠나겠다니 말입니다. 도장은 언제까지 찍으면 되나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우는 시계를 보며 답했어요. 급할 것 없어. 일주일 정도 생각해봐. 그 말투가 마치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일주일이요? 41년을 일주일로 정리하라고요? 성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새로운 시작이라.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62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성우의 말에 정희는 기가 막혔어요. 자신은 늙었다고 무시하면서 본인은 새로운 시작이라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딸 지연이의 목소리였어요. 성우는 급히 이혼 서류를 소파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 지연이가 왔네. 정희는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지연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버지도 표정이 이상하신데 둘이 싸우신 거예요?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없다. 그냥 좀 피곤해서. 지연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부모님을 번갈아 봤어요. 정말 아무 일 없으세요? 뭔가 심각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심각한 얘기가 아니야.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였을 뿐이야. 정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더욱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살아갈지요? 혹시 이사라도 가실 생각이세요? 성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이사는 무슨, 그냥 노후 계획 같은 것들 말이야. 그 말에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노후 계획이라니. 따로 사는 게 노후 계획이었던가요? 지연이는 계속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에요? 저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에게 이혼 얘기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지연이는 불만스러워했어요. 왜 맨날 나중에예요? 저도 가족인데 무슨 일인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어른들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성우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지연이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모르게 무슨 일이 진행되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나중에 얘기하자.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지연이는 답답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지연이가 부엌으로 가자 성우가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이들 불러서 얘기하자. 미리 말하는 게 좋겠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지연아, 내일 민수랑 같이 저녁 먹자.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좋고. 성우가 부엌에서 차를 마시던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갑자기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특별한 날이어야만 가족끼리 모이나?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 성우의 말에 정희는 씁쓸했습니다. 이혼 발표를 위해 아이들을 부르는 건데 보고 싶어서라니. 지연이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혹시 아버지 건강에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니죠? 건강은 괜찮어. 내 어머니 덕분에 말이야. 성우의 말에 정희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럼 정말 무슨 일인지 내일 다 얘기해 주세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밤새 걱정될 것 같아요. 걱정할 일 아니야. 그냥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의논하고 싶을 뿐이야. 성우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집을 나갔어요. 지연이가 집을 나간 후 집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41년을 이렇게 끝내야 하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친구 순자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정희야, 내일 우리 동네 새로 생긴 그림 동호회 구경 올래? 나이 비슷한 분들이 많이 오신대. 너도 옛날에 그림 좋아했잖아. 정희는 문자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림 동호회라니. 정희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미술부에서 활동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취미를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가정일이 우선이었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꿈은 뒤로 미뤄왔죠.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을 보면 손이 근질거렸지만 그럴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정희는 순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볼게. 몇 시에 어디서 만나? 그 순간 정희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설렘이었습니다. 성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그 간병인 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착하고 밝은 사람이야. 이름은 수진이고. 수진이요? 정희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나이가 35살이라고 하셨죠? 그래. 성우의 대답에 정희는 씁쓸했어요.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정희가 계속 물었습니다. 작년부터 병원에서 처음 만났어. 성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정희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벌써 1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니.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1년 넘게 만나신 거예요? 만난 게 아니야. 그냥 알고 지낸 거지. 성우는 변명했지만 정희는 믿기 어려웠어요. 알고 지낸 것과 만난 것이 뭐가 다른가요? 연락하고 가끔 차라도 마시는 정도야. 성우의 말에 정희는 더욱 화가 났어요. 가끔 차를 마신다고요? 그것도 바람 아니에요? 바람이 아니야. 그냥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거지.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통한다고요? 그럼 저랑은 마음이 안 통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우리는 처음부터 마음이 안 통했어. 성우의 냉정한 대답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41년 동안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과 살아오신 거예요? 의무감으로 산 거야. 책임감 때문에. 성우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41년 결혼 생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자. 41년 동안 다른 사람들만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내 차례야.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꿈꿔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순자와 함께 동네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오랜만에 그림 그려보는 거지? 순자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러게,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 정희도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림 동호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50대에서 70대까지의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시죠? 동호회 회장인 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희는 하얀 도화지 앞에 앉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붓을 잡는 손이 떨렸지만 그것은 긴장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보세요. 선생님의 말에 정희는 무엇을 그릴까 고민했습니다. 문득 떠오른 것은 어릴 때 살던 시골집의 정원이었어요.
할머니가 키우시던 봉숭아 꽃이 피어 있던 그 정원 말입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붓에 물감을 묻혀 도화지에 색을 칠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 그림에 몰두하다 보니 정희는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얘기도 남편의 배신도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오직 붓과 물감 그리고 도화지만이 존재했습니다. 어머, 정말 잘 그리시네요. 옆에 앉은 분이 감탄했어요. 오랜만에 그리는 건데 손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요. 정희는 부끄러워하며 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동호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순자야, 정말 고마워. 이런 좋은 모임을 소개해줘서 뭘 앞으로 자주 나와. 우리 일주일에 2번씩 모여. 순자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성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친구랑 그림 동호회 다녀왔어요. 정희가 대답하자 성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림? 갑자기 웬 그림? 예전에 좋아했었거든요. 이제 시간도 있고 해서. 정희의 말에 성우는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그림이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 있어. 그 말에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시간 낭비라니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이혼할 거면서. 정희의 말에 성우는 당황했어요. 목소리 좀 낮춰. 이웃들이 들으면 어때요? 어차피 다 알게 될 일인데. 그때 아들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민수는 부모님의 차가운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곧이어 지연이도 도착했습니다. 오빠 왔구나. 어머니, 아버지, 어제부터 뭔가 이상하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지연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성우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앉아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수와 지연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앉았어요. 정희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앉았습니다. 뭔 얘기예요? 혹시 아버지 건강에 문제라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건강은 괜찮다. 다른 얘기야. 성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너희 어머니와 나 이혼하기로 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은 순간 정적에 잠겼어요. 민수와 지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이가 먼저 소리쳤어요. 이혼이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민수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우리 둘 다 합의했어. 성우의 말에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도 동의하신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기로 했어. 지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이혼을 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우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어졌을 뿐이야.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유가 없다고요? 41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유가 없다고요? 민수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성우의 말에 민수는 더욱 화가 났어요. 어른들 일이라고요? 저희도 가족인데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신장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성우는 불편해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야. 별개라고요? 어떻게 별개예요? 어머니가 목숨 걸고 아버지를 살려놨는데.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억지로 동의하신 거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결정이야. 하지만 지연이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성우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말에 민수와 지연이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래, 다른 여자야. 민수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바람을 피우셨다고요? 어머니가 신장까지 주셨는데 바람을 피우셨다고요? 바람이 아니야. 진짜 사랑을 만난 거야. 성우의 말에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럼 어머니와는 가짜 사랑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어. 성우의 냉정한 말에 아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바람 피는데도 그냥 놔두실 거예요? 정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지연아, 어차피 끝난 관계야. 이제는 각자 살 때가 된 것 같아.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희생이었어, 민수야. 이제는 희생하고 싶지 않아. 정희의 말에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그림 동호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수채화로 풍경을 그렸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들어서려는데 성우가 현관에서 서류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하지만 정희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같았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 위에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희는 호기심에 그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예금 잔고 증명서, 그리고 재산 목록까지 모든 것이 재산 분할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때 성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희야, 우리 재산 분할에 대해 얘기해야겠어. 성우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재산 분할이요? 그래, 이혼하면서 정리해야 할 게 많잖아. 성우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시가로 8억 정도 되고 예금이 3천만 원 정도야. 법적으로는 반반씩 나누는 게 맞지.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반반이라고요? 당연하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성우의 말에 정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은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요. 결혼한 다음에 내 명의로 바뀐 거잖아.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이야.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딸을 위해 남겨주신 집을 반으로 나누겠다니. 여보, 이 집은 제 아버지 유산이에요. 결혼하면서 당신 명의로 바꾼 건 세금 문제 때문이었고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내 재산이야. 40년 동안 내가 관리해왔고. 성우의 냉정한 말에 정희는 분노가 폭발했어요. 관리요? 당신이 뭘 관리했나요? 집 유지비는 제가 다 댔는데. 그렇다고 해도 법은 법이야. 나도 변호사랑 상의해봤어. 성우의 말에 정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변호사까지 만났다니. 변호사요? 언제부터 변호사를 만나셨어요? 이혼 얘기를 꺼내기 전부터. 미리 알아봐야 하잖아. 성우의 말에 정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던 일인가요? 그럼 정말 오래 준비하신 거네요. 준비라기보다는 그냥 알아본 거야. 성우는 변명했지만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알아보신 김에 또 뭘 알아보셨어요? 뭔 소리야?
혹시 제 재산도 다 조사해 보셨나요? 성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통장 잔고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정희는 기가 막혔어요. 제 통장까지요? 어떻게 제 개인 통장을 조사하셨어요? 부부니까 가능한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성우의 말에 정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 없는 건 아니죠? 그때 성우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물려주신 고향 땅도 있잖아. 정희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고향 땅요? 논 두마지기. 그것도 공동재산이야. 정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었던 고향 땅까지 가져가겠다니. 그 땅은 절대 안 돼요. 그건 제 아버지 유산이에요. 법적으로는 상관없어. 결혼 후에 취득한 재산은 모두 공동재산이거든. 성우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취득이요? 상속받은 건데 무슨 취득이에요? 상속도 취득의 한 방법이야.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성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뭐라고 하든 그 땅은 절대 안 돼요. 왜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래?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 성우의 말에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반으로 나누라고요? 제 아버지 무덤에 침 뱉는 소리예요. 죽은 사람 얘기하지 마. 산 사람이 중요하지. 성우의 말에 정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산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저는 산 사람이 아닌가요? 너도 반은 가져가잖아. 손해보는 건 아니야. 성우의 말에 정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손해가 아니라고요? 제 전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밖에서도 소리가 들렸는데 민수는 식탁 위의 서류들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재산 분할 서류네요. 벌써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야, 어른들 일이니까. 성우가 말하려 했지만 민수는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른들 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일이에요. 민수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할아버지 유산까지 반으로 나누시겠다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성우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법적으로 된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민수의 말에 성우는 짜증을 냈습니다. 도덕 얘기하지 마. 이혼할 때는 감정 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현실적이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신장까지 주셨는데 그게 현실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성우는 불편해했어요.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라고 했잖아.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할아버지 유산까지 내어주실 거예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답했어요. 민수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변호사 선임하세요. 제대로 싸우셔야 해요. 민수의 말에 성우는 화를 냈습니다. 변호사? 괜히 돈만 들어가잖아. 합의로 끝내는 게 좋아. 합의라고요? 이게 합의예요?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민수는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버지,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니가 목숨 걸고 아버지를 살려놨는데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희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막막해했습니다. 어머니,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정희는 민수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어머님, 우선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편분이 신장 이식을 받으신 후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 분할까지 주장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요. 제 아버지 유산까지 반으로 나누겠다고 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일단 신장 기증 사실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정희가 궁금해했습니다. 부인께서 생명을 구해주신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할 겁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정희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남편분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적이라니요?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오히려 부인께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요? 바람을 피운 건 남편인데요. 네, 그쪽에서는 바람이 아니라 단순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정희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간섭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하네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요? 집착하고 간섭했다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남편분이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하면서요. 김 변호사의 말에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요. 41년 동안 저는 뒷바라지만 했는데. 김 변호사는 정희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우리도 대응 방법이 있어요. 신장 기증 사실과 그동안의 헌신적인 내조를 증명하면 됩니다. 어떻게 증명해요? 의료 기록, 주변 증인들, 그리고 그동안의 생활 패턴을 입증하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어디야?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요. 정희의 대답에 성우는 짜증을 냈어요. 변호사는 왜 만나? 괜히 일만 복잡하게 만들어. 복잡하게 만든 건 당신이에요. 제 아버지 유산까지 가져가려고 하니까. 정희의 말에 성우는 화를 냈습니다. 그건 내 권리야. 권리라고요? 바람 피우고 도망가면서 무슨 권리예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람 아니라고 했잖아. 성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27살 어린 여자와의 사랑이라고요? 정희의 말에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사랑이야. 진짜 사랑 말이야. 그 대답에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성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이분이 수진이야. 성우가 태연하게 소개했습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여자를 집에 데려오다니. 수진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하러 왔어요? 정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성우 씨가 짐을 정리하신다고 해서 도와드리러 왔어요. 짐 정리요? 정희는 성우를 바라봤어요. 이사 나갈 거야. 어차피 이혼할 건데 같은 집에 있을 이유 없잖아. 성우의 말에 정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요? 그래서 내 짐 가져가는 거야. 성우는 태연하게 말하며
옷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수진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정희가 수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성호 씨를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수진이 당황하며 답했어요. 도와줄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라고요. 성호가 정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진한테 화내지 마.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다고요?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정희의 말에 수진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성호 씨가 먼저 좋아해 주셨어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먼저 좋아했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41년은 뭐였어요? 그건 죄송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가정을 파괴해놓고 성우가 정희를 말렸습니다. 그만해. 수진은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요? 유부남과 사귀는 게 잘못이 없다고요? 정희의 말에 성우는 화를 냈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진심이라고요? 정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 나이 차이로 무슨 진심이에요? 돈 때문 아니에요? 정희의 말에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성호 씨를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해봤자 몇 개월이에요? 저는 41년이었다고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민수는 수진을 보고 당황했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수진이야. 내 여자친구. 성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여자친구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요? 이혼은 시간 문제야. 미리 소개하는 거지 뭐. 성우의 말에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버지,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성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차피 알 일이잖아. 숨길 이유도 없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둘 다 나가라고요. 정희가 소리치자 수진은 무서워하며 성호 뒤로 숨었어요. 성호 씨, 우리 나가요. 너무 무서워요. 성호는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좋아, 나가자. 여기 있을 이유도 없어. 그리고는 수진과 함께 집을 나갔어요.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민수야. 정말 괜찮지 않아. 41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니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이혼 조정 날이 왔습니다. 정희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도착했어요. 김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성우와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진까지 함께 온 것을 보고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진 씨는 왜 왔어요? 정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성호 씨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려고요. 수진이 당당하게 답했어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 조정회까지 애인을 데려오다니. 성호의 변호사는 50대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입니다.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 씨와 김정혜 씨의 이혼 조정 사건입니다. 우선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우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부인의 과도한 간섭과 집착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박 변호사의 말에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정희 씨는 41년 동안 헌신적으로 가정을 지켜왔고 심지어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신장까지 기증했습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신장 기증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혼 사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저희 의뢰인이 더 큰 부담감을 느꼈어요. 정희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부담감이라고요? 제가 당신을 살려준 게 부담이었다고요? 조정위원이 정희를 진정시켰어요. 부인, 조용히 해주세요. 변호사를 통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가 직접 말했습니다. 정희는 늘 저를 감시했어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무엇 하는지 일일이 간섭했습니다. 정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감시요? 남편 걱정하는 게 감시예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늘 집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성우의 말에 정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친구요? 수진 씨 같은 친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정위원이 다시 정희를 제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에 따라 반반씩 나누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부당합니다. 이 집은 정희 씨 아버지의 유산이고 고향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호 씨가 바람을 피운 상황에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바람이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단순한 만남이었어요. 박 변호사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결혼 후 취득한 모든 재산이 공동재산입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성호 씨는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류는 아니었어요. 감정적 교류였을 뿐입니다. 정희는 우라가 터졌습니다. 감정적 교류라고요? 그럼 저와는 감정적 교류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김 변호사가 정희를 말렸지만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41년 동안 저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제 인생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신장까지 받고서는 다른 여자와 감정적 교류를 했다고요? 성우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살라고 강요한 적 없어. 정희는 그 말에 더욱 분노했어요. 선택이라고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였어요? 각자 자기 길을 사는 거지. 서로에게 매달리지 말고. 성우의 말에 정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매달렸다고요? 제가 언제 당신한테 매달렸나요? 오히려 당신이 제 신장에 매달렸잖아요. 조정위원이 개입했습니다. 양측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저희는 재산을 법적 기준에 따라 분할하고 위자료는 서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합니다. 김 변호사는 즉시 반대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신장 기증의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장 기증의 가치요? 박 변호사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 가치를 얼마로 책정하시겠어요? 몇 억 원으로 할 건가요? 정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생명을 구해준 것을 돈으로 환산하다니. 김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과 희생을 고려하면
재산 분할에서 정희 씨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조정위원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집은 정희 씨가, 예금은 성호 씨가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의 가치가 예금보다 훨씬 큽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그때 성호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수진과 재혼할 계획입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정희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벌써 재혼 계획까지 세웠다니. 재혼이라고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이혼도 안 끝났는데 벌써 재혼 얘기를 하세요? 계획을 세우는 게 뭐가 잘못됐어? 성호는 태연하게 답했어요. 조정위원도 당황했습니다. 성호 씨, 그런 발언은 조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계속 말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빨리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잖아요. 정희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좋다고요? 당신한테만 좋은 거죠. 저는 하나도 안 좋아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실을 나가버렸어요. 김 변호사가 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김 변호사가 정희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싸워보겠어요. 제가 살려준 사람이니까 이제는 제가 당당하게 살 권리를 찾겠어요. 41년 만에 처음으로 정희는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달 후 드디어 법원 판결이 나는 날이 왔습니다. 정희는 민수, 지연이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성호는 수진과 함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신장 기증 후 이혼 요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우와 김정희의 이혼 사건에 대해 판결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먼저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합니다. 판사의 말에 성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피고 김정희가 원고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실은 단순한 부부간의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입니다. 이는 재산 분할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유입니다. 판사의 말에 정희는 희망을 느꼈어요. 따라서 주택과 토지는 피고 김정희가, 예금과 기타 동산은 원고 박성우가 가져가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다음 말은 더욱 놀라웠어요. 또한 원고 박성우는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위자료요? 왜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해요? 판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과 피고의 신장 기증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성호의 변호사가 즉시 항의했어요. 판사님, 저희 의뢰인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상 단순한 만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정희는 마침내 웃을 수 있었어요. 민수와 지연이가 어머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우세요. 반면 성우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니. 수진이 성우를 위로했지만
성우는 화가 나 있었어요. 3천만 원이 어디 있어? 예금 거의 다 나가겠네. 그때 정희가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성우는 정희를 째려봤어요. 내가 이기고 좋겠네.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정리된 거예요.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성우는 의아해했어요. 무슨 소리야? 41년 동안 저는 당신의 그늘에 가려져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성우는 비웃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이제 와서 무슨 인생을 살 거야? 정희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설레어요. 처음으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 수진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죄송해요. 제가 끼어들어서. 정희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 씨,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고요? 네, 덕분에 제가 깨어날 수 있었거든요. 정희는 성우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정말로요. 그리고 건강 조심하셔야 해요. 제 신장이니까 소중히 여기세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의 당당한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한 달 후 정희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 동호회만 다녔는데 봉사활동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정희 씨,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복지관 직원이 고마워했습니다. 정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밑반찬을 전해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김치찌개 끓여드릴까요? 정희의 밝은 목소리에 어르신들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희야, 너 때문에 내가 사는 맛이 나. 김할머니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져요.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희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를요. 남편과 자식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넓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치매를 앓고 계신 박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당신이 우리 며느리인가요? 할아버지는 정희를 며느리로 착각하셨습니다. 정희는 슬프면서도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할아버지. 제가 며느리예요. 정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구나. 고맙다. 할아버지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봉사활동을 하던 어느 날 정희는 우연히 성우를 만났습니다. 성우도 복지관 근처를 지나가다가 정희를 본 것이었어요. 정희야, 여기서 뭐해?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독거노인분들 밑반찬 배달하고 있거든요. 성우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봉사활동을 너가? 네, 재밌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어요. 정희의 밝은 모습에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우울했던 정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 잘 지내는 것 같네. 성우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복지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41년 동안 한 집에서만 머물렀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넓은 세상을 만나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성우를 만났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팠을 텐데 이상하게 평온했다. 오히려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나 자신도 놀랍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도 할머니들께 갈 밑반찬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 반찬들을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다른 봉사자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희 씨, 오늘도 왔네요. 네,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그를 살려줬지만 이젠 나를 살릴 차례야.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이었어요. 62 김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얼씨구나 좋다. 정희는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거다. 41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정희는 자신만의 빛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